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이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을 짚어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광주 전남 행정통합 지원 방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재정 지원과 더불어 기업 유치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광주의 고용률은 오르고 전남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전남의 취업자 수는 7,000명 줄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산지 폐기됐던 진도 대파가 최근 안정적인 수급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공품이 출시되고 유통망이 확대되는 등 공급 구조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LG 헬로비전은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 추진 과정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두 지역의 행정통합이 기대감을 모으고 있지만 지방의회 동의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데요. 광주 전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을 송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통합 이후를 둘러싼 과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청사 문제입니다. 광주와 전남도는 기존 시청과 도청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통합의 상징성과 행정 효율성을 고려해 중간 지점인 나주의 통합청사를 새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사 위치가 단순한 공간 문제가 아닌 행정의 방향을 의미하는 만큼 향후에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상대적으로 대도시인 광주에 행정과 예산, 정책 결정에 집중되는 이른바 광주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국립의대 신설, 광주공항 이전, 전남 동부권 제조산업 위기 극복 등 전남의 주요 현안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역 현안들이 통합 이후 그대로 승계될 것이라며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합특별시에 어느 시군도 예산에서 손해보는 일은 없다.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재정 인센티브를 지금 대통령께서 기대 이상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을 결정하는 방식이 의회 동의에 무게가 실린 가운데 공론화 과정 부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행정통합 논의가 집행부 위주로 진행되면서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3일 열린 전남도와 전남도 의회의 행정통합 간담회 이후 김태균 의장이 도의회 차원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지만 집행부의 답변 부족으로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도의회의 대승적 판단만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지금같이 공식적인 소통 창구조차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단편적인 정보만 전달을 받는 구조로는 도의회가 책임 있는 판단과 협의를 수행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이 단순 행정체제 개편에 그치지 않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광주와 전남의 통합 논의에 발맞춰 대규모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기업 유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 총리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광주 전남 통합추진특별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조만간 행정통합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방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며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기업 유치 등 3가지 방향에 대해 정부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원희 의원은 광주와 전남의 통합이 호남 발전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당정청이 하나 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광주의 고용률은 오르고 전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 호남데이터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5년 광주의 고용률은 60.8%로 지난해보다 0.2% 상승해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전남의 고용률은 65.6%로 전년보다 0.5% 하락했고 취업자 수도 7,000명 줄며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광주는 제조업과 광공업에서는 취업자가 늘어난 반면 농림어업과 서비스업에서는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전남 역시 농림어업과 도소매, 숙박, 음식업에서 취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대학 통합 추진과 관련해 학생 재투표를 실시합니다. 순천대는 학생 의견 수렴 결과와 교수 긴급회의 논의를 종합해 오는 16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통합 찬반 재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학생 자치기구가 실시한 의견 수렴에서는 재투표 실시 찬성이 55.2%, 반대가 44.8%로 집계됐습니다. 재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투표 시스템 K보팅을 활용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웨딩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가격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도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향엽 의원이 공정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포털 참가격의 가격을 공개한 결혼준비대행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고 예식장도 5곳에 그쳤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가격 미표시 업체에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재는 계도 기간이라며 실질적인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웨딩 관련 소비자 피해 민원은 1,000건이 넘었고 계약 해제와 계약 불이행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권향엽 의원은 가격 표시제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며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해 해마다 폐기가 반복되던 진도 대파가 최근 들어 비교적 안정적인 수급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물 판매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가공상품 출시와 유통망 확대 등 소비 구조 변화 때문인데요.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록빛이 일렁이는 진도의 한 대파밭. 농민들이 작업장 안에서 대파를 가지런히 모아 한 단으로 묶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농민들이 직접 대파를 뽑고 정리하며 수확 작업에 한창입니다. 진도 대파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가격 변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파 가격이 좋으면 이듬해 수확량이 늘어 가격이 폭락했다가 공급이 줄면 가격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농사 잘 되고 못 되고는 농가 나름이지만은 판매 이 소득하고 관계는 어차피 시장하고 비례가 되는 거니까 최소한 안정제 사업에 참여를 하면 최저 생산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공급이 과잉되면 밭을 갈아엎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 사이 농수산물 판매망 확대 등을 보면 수급이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계기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건 진도 대파를 활용한 가공상품 출시. 진도군은 2023년 대파 판로 확대를 위해 대기업과 협업해 대파버거를 출시하는 등 진도 대파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판로가 다변화되면서 연간 대파 판매액이 출시 전 약 248억 원에서 평균 5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후에도 편의점과의 협업 상품을 선보이고 TV 홈쇼핑과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추진하는 등 판로 다변화에 나섰습니다. 진도군은 대파를 비롯한 울금과 다시마 등 지역 농수산물을 원물 위주 판매에서 벗어나 이름과 이미지를 갖춘 상품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항암 작용도 좋고 또 소화 작용에도 좋다고 해서 이런 제품들 개발해서 유제품도 만들었고 또 유자와 연합해서 커큐민 유제품 바로 막 칠 수 있는 그 과립으로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을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진도군이 지역 특산물을 가공하고 활용해 판로를 넓히는 전략이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라남도가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을 청년층까지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임산부나 아동이 있는 가구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34세 이하 청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월 4만 원, 4인 가구 월 10만 원 등으로 가구 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또 올해부터는 임산물 품목이 새로 포함돼 버섯과 산나물, 견과류 등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전남도가 신안 8금도 섬숲 복원을 위해 국비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와 훼손으로 약해진 도서지역 산립을 원형에 가깝게 되살리기 위해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토양 개량을 거친 뒤 가시나무와 동백나무, 후박나무 등 자생 난대수종 12만 5천여 그루를 심을 계획입니다. 복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탄소 흡수원 확대와 산림 생태계 회복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대한조선이 2026년 새해 들어 선박 2척을 새롭게 수주하는 등 일감을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대한조선은 지난 13일 버뮤다에 소재한 선사 노르딕 아메리칸 탱커스에게 재화 중량 톤수 15만 7천 DWT급 규모의 원유 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최신 설계가 적용돼 연료 효율과 운항 성능이 기존보다 3% 이상 높은 친환경 사양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DWT는 재화 중량 톤수로 배가 적재할 수 있는 최대 화물량의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를 말합니다. 무안군이 2026년 군정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군민과의 대화를 추진합니다. 무안군은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관내 9개 읍면을 순회하며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민원을 직접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번 군민과의 대화에서는 아리백 기반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 K푸드 융복합 산업단지, 신재생 에너지 생산시설 확충, 농산업 AX 혁신 콤플렉스 조성 등 핵심 정책이 소개됩니다. 무안군은 군민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안군협의회와 무안교육지원청이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화 평화, 통일교육 확산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14일 업무 협약을 맺고 무안의 초중고등학생에게 통일교육과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통일교육 기반 구축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남수 민주평통 무안협회장은 통일교육이 선택이 아닌 책무임을 강조했고 김보훈 무안교육장은 무안이 민주화 평화, 통일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여수 중흥동의 한 삼거리에서 승용차와 탱크로리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수 소방은 14일 오전 10시 40분쯤 중흥동의 한 삼거리에서 승용차와 탱크로리 차량이 충돌해 탱크로리 차량이 약 5m 높이에서 도로 옆 철길로 추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탱크로리 운전자는 스스로 차량에서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탱크로리와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 동부 지역 바다에서 해양 오염 사고 37건이 발생한 가운데 2024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해양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발생한 해양 오염 사고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약 5.36kl로 2024년 1.96kl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오염 원인으로는 어선에 의한 사고가 전체의 46%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돌산 인근 해역이 가장 많았습니다. 여수해경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오염원 중심의 집중 감시 체계를 구축해 해양 오염 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해양 종사자 대상 지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